네. 남원에서 소량으로 수확한 잣으로 만든 해물자죽이에요. 네. 옆에 나무주걱으로 드시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흑임자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흑임자 맛이 많이 진하지 않고 같이 씹히는 잣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달지도 않고 딱 그 흑임자 맛? 고소해요. 실에 숙성 치즈하고 트리플 네. 크림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 드시는 면은 두부면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비빔밥은 육회 비빔밥으로 변경될까요? 네, 해주세요. 얘는 숙성 치즈와 두부면 트리플 크림 소스로 만든 거라고 해요. 트러플 향이 되게 진하게 나요. 두부면을 많이 안 먹어봤는데 두부면도 맛있네요. 짠짠한 느낌? 치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치즈 맛이 고소하면서도 이 트러플 향과 어우러져가지고 그 맛있는 것 같아요. 두부면도 쫄깃쫄깃한 맛이네요. 양이 굉장히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아니, 많은 건 아니고 괜찮네요. 이 크림 소스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남원의 머크샷 케이크 흑돼지를 한우와 같이 다져서 만들었고요. 네. 위에 있는 거 두 개 다 와사비니까 선택하게 드릴게요. 얘도 와사비예요? 대과사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는 흑돼지, 간장 소스 와사비가 있는 버크셔라고 하고요. 얘는 배 와사비라고 합니다. 저는 조그만하게 잘라먹는 걸 좋아해서 한 번 더 잘랐는데 뭉개지네요. 딱 4번이 적당한 것 같아. 배 와사비도 살짝 올려서
고기로 감싼 만두 같아요. 만두 소를 안에 가득 넣은 느낌? 근데 확실히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한식을 정말 좋아해서 전주 딱 도착하면은 뼈해장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한식 오마카세가 있더라고요. 오마카세를 한 번도 안 먹어보기도 했고 평일 런치는 29,000원이길래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먹으려 했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얘는 와사비랑 먹어야 더 맛있는 걸로. 삼치. 어떤 거예요? 삼치구이요?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비빔밥도 같이 나왔어요. 저는 10,000원 추가해서 육회 비빔밥으로 바꿨습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콩나물 볶음하고 같이 나왔어요. 반찬으로 나온 고사리도 그냥 같이 섞을게요. 백김치랑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배가 안 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배불러요. 저는 밥을 좋아해서 그런가 그래서 한식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빵 이런 거는 살짝 배에 밥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항상 밥을 먹어야 좀 배가 채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김치 먹을 때 줄기하고 잎사귀 부분 중에 이 줄기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먹으면 딱 그 즙이 나오는 거랑 씹는 맛이 있어서 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불러. 근데 이건 혹시 뭐예요? 꼬시래기라고 해초류입니다. 아, 해초류예요? 꼬시래기? 꼬시래기? 미역 초무침처럼 새콤달콤해요. 톳 느낌. 식감은 톳하고 비슷한 것 같고 맛도 양념도 새콤달콤하게 해주셔가지고 맛있네요. 오셨어요? 차 준비해드릴게요. 아, 네. 따뜻한 차로는 캐모마일 있고요. 시원한 차로는 루이보스 있어요. 루이보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이보스. 방금 밥 먹고 나왔고요. 이제 바로 연화정 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밥집에서 연화정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걸리고요. 중간에 덕진공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덕진공원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쪽이 덕진공원입니다. 근데 지금 공사하네요.
아까 밥집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고요.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양이 되게 적다고 생각해서 저는 배가 고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배도 부르고 맛있었어요.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오늘 원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딱 적당히 흐려서 최고예요. 우산은 들고 왔지만 그래도 걸어 다니기도 딱 좋고 눈도 많이 안 부셔서 좋네요. 여행의 테마는 바로 힐링입니다. 비록 기차에서 책을 읽으려고 가방에 넣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빼고 전주에 와서 마음껏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책방과 도서관을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이쪽이 연화정 도서관 가는 길이에요. 이쪽에 다 연꽃이 5월달에 핀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직 4월 초여서 그런가 연꽃은 하나도 없고 살짝 썰렁하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이렇게 연못 위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저는 사실 여기 연화정 도서관을 SNS에서 보고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주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요 연화정 도서관이었어요.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연못 위에 이렇게 한옥과 이 평화로움. 이쪽이 도서관 뒤쪽이에요. 오늘은 조금 작게 말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차고 왔습니다. 혼자 처음 와서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이쪽 뒤편이 보이는 게 전북대학교. 그래서 아까 이 입구에 전북대 학생분들이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학교 근처에 이런 도서관이 있어서 좋겠다.
너무너무 커피가 먹고 싶어서 지금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연화정도서관에서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고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아까보다 바람이 훨씬 많이 불고 있어요. 여기 카페 네, 맞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쑥썰기랑 드립 카페가 나왔어요. 얘는 쑥으로 만든 설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쑥을 평소에도 좋아해서 쑥썰기도 맛있을 것 같아요. 쑥썰기 설기 자체가 달아서 뭔가 옆에 뿌려주신 꿀 같이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설기를 갈게 찢어놓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딱 생각하는 그 설기 맛. 맛있어요. 근데 그 쑥맛이 되게 진하게 나요. 뭔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느낌? 뭐 당연하겠지만 그 쫑기에 쪄서 나오는 그런 설기를 먹고 싶었는데 카페에서는 다 전자레인지로 하겠죠? 잘 먹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저희가 원래는 기존에 그런 친구 쪽을 가기로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전부 다 광목하고 무명 쪽 약간 좀 아토피나 이런 데 사람들 좀 아, 피부에 좀 부담 안 봤어요. 가는 그런 쪽 제품으로 다 기존에 저희가 하던 제품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네. 그 아이들을 다 활용을 한 거고요. 네네. 원래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자수를 하셔 프랑스 자수를 하셨어가지고 네. 대부분 다 여기 놓여있는 작품들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다 놓으신 이것도 거죠. 하신 건가요? 예, 전부 다 이제 직접 아. 다 놓아서 네. 돼 있는 아이들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 달마다 수제점을 만들어요. 저희 네네. 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숙소 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정면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포토존도 있어요.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은 꽃들, 나무로 예쁘게 되어 있어서 분위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은 밖에서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자쿠지 창문을 열 수도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볼게요. 자쿠지가 실내에 있어서 문 열었을 때 몸은 따뜻하고 공기는 시원하고 이런 거 딱 느낄 수 있겠죠. 목이다. 자쿠지 할 때 커튼은 있지만 살짝 걱정되실 수 있는데 반대쪽을 보시면은 지금 막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빈집이라고 하고요. 다른 데서 볼 걱정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을 열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창문 열어놓고 하기 정말 좋겠죠? 이게 한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둥 살아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전통과 현대의 미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 뭔가 모던하면서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인데요. 딱 들어와서 정면을 보면 바로 주방이 있어요. 왼쪽에 작은 식탁이 있고요. 요 마들렌도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신 마들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냉장고에도 조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는
혹시 몰라서 상할지 몰라서 토스트를 얼려놓으셨다고 하셨고요. 밑에 쪽에는 이렇게 직접 만드신 수제잼과 와플, 요거트 이렇게 2인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하고 차, 커피, 아까 이 토스트 기계 여기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의자와 딱 봤을 때 공간이 진짜 넓고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활용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요 메인 자쿠지. 실내에 있는 자쿠지가 너무 좋거든요. 여름에 비 올 때, 눈 올 때, 이럴 때도 실내에 있으면은 와, 창문까지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쿠지 옆에 또 바로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세면대 기준으로 왼쪽은 화장실, 비데 있고요. 휴지하고 쓰레기통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기준 오른쪽을 보면은 샤워실이 있어요. 거치대 당연히 있고요. 샴푸, 바디워시, 컨디셔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도 보면 물 빠지기 정말 좋은 구조고요. 2인 기준으로 일회용 칫솔과 일회용 치약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와, 클렌징 폼까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쪽에 수건 준비되어 있고요. 작은 수건하고 밑에 큰 수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큰 수건은 자쿠지하고 이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사용한 수건을 담는 것 같고 드라이기와 고데기도 있네요. 그리고 이 자쿠지에서 바라본 맞은편이 바로 침실인데요. 제가 지금 이쪽을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을 걷어볼게요. 커튼을 쳐놓으니까 또 공간 분리가 되죠. 커튼을 걷으면은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왼쪽 보면은 침대. 와, 진짜 아늑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옷 놓을 수 있는 데와 거울, 휴지, 그리고 램프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직접 수놓은 자수라고 하세요. 그리고 들었던 게 이 이불이 그냥 이불이 아니라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소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보면은 빔 프로젝터도 있죠. 되게 침실이 분리가 되면서도 아늑한 느낌. 그리고 원할 때는 이렇게 걷어주면은 넓은 개방형처럼 보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전통과 현대의 미가 같이 공존하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넓고요. 뭐랄까요?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서 그런가 더 넓어 보이고 더 편한 느낌? 가족분들이랑 단체로 놀러 오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이번 전주 여행은 연화정 도서관을 시작으로 이제 전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혼자 힐링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첫 혼여행지 전주가 되었고요. 이번 여행의 테마는 힐링, 독서, 자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혼자 왔을 때 너무 설렜고요. 연화정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주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먹을 것도 진짜 맛있는 게 많고 볼 것도 많고 예쁜 곳 막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숙소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 오늘 방문한 이 네스트 175 제가 정말 좋아서 먼저 협업 제안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도 1박을 제공받아서 오늘 리뷰를 같이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숙소에서 조금 더 편하게 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숙소를 한 바퀴 둘러보니까 지금 저는 혼자 오긴 했지만 가족 단위로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친구들, 연인들 같이 와도 딱 좋은 숙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 다녔던 곳은 이렇게 자쿠지가 야외에 있었거든요. 야외에 있어서
괜히 더 안 하게 되고 비 오거나 날씨 흐릴 때는 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얘는 지금 실내에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가지고 이따가 아마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자쿠지 한번 할 것 같아요. 아니 나가려니까 갑자기 비가 오네요. 살짝 소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밖에 있을 때 말고 집 안에 있을 때 비 와서 다행이에요. 진짜 딱 한옥마을 느낌. 이런 전통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지금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소모라는 소품샵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하나 살까? 여기도 있네? 다행히 비가 그치고 나와서 우산을 안 들고 다녀도 되네요. 살짝씩 뭐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도 꿋꿋하게 우산을 안 쓰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결플라워 스튜디오. 어떻게 고르면 되나요?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알아서 예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숙소 사장님들일 거여가지고 보라색도 괜찮을 거 같아요. 얘네들도 물에 꽂아놓으면 오래 가거든요. 이거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꽃들은 거의 얼마 정도 가요? 얘네는 그래도 일주일. 꽃 포장해서 나왔고요. 이거는 내일 퇴실할 때 두고 갈 거여서 밑에다가 컵 그 물 받침대 해주셨어요. 여기가 저녁 먹으러 온 곳입니다. 여기가 다 맛있다고 해서 지금 뭐 있는 걸지 잘 모르겠어요. 고민되네요. 네. 식사류에서는 빅셀 리조또랑 그리고 한임 해산물 이제 좀 야심차게 2개 시켜볼게요. 이거는 커리 나스 뱅커쿠라는 메뉴고요. 그다음에 얘는 카니미소 파스타 이렇게 2메뉴를 시켰습니다. 일단 맥주 한 입. 일단 파스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되게 눅진한 파스타라고 해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이게 눅진한 파스타라고 해서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선택하게 됐고요. 해산물 러버로서 놓칠 수 없는 메뉴. 진짜 매콤하고 이게 대게살과 홍게 내장을 이용하여 만든 파스타. 진한 게향이 나세요. 근데 한 입에 먹었을 때 그 게 내장 맛이 묵진하게 진짜 진하게 나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잘 드실 것 같아요. 맛있어요. 안 시켰으면 살짝 후회했을 맛. 그 다음에 가지 튀긴 얘는 뭐더라? 커스나리 덴카쿠. 얘는 중국식 가지 튀김 위에 일본 드라이 커리를 올린 요리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튀김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한쪽 먹어도 가지튀김은 항상 빼고 먹었는데 살짝 기대가 됩니다. 가지 향 많이 안 나고요. 가지튀김 생각보다 괜찮아요. 왕큰 가지. 가지튀김이 겉은 바삭한데 속은 되게 촉촉해요. 그리고 커리랑 어우러지는 게 상당히 맛있네요. 근데 이거 커리 없이 먹어도 괜찮아요. 파스타는 포장해 가기 어렵고 얘는 포장할 수 있어서 얘를 파스타를 열심히 한번 먹어볼게요. 파스타는 포장해 가면 뿌르니까 진짜 내 내장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살보다는 그 내장이 묵진한 그 맛이 많이 나서 맛있어요. 이거 살짝 그 예전에 상하이 갔을 때 먹었던 게살국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먹어본 맛이었다 생각했는데 그때 상하이에서 먹었던 그 게살국수 그 맛이 나요. 진짜 묵진한 게장 맛. 친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다른 메뉴도 많이 시켰을 텐데 아쉽네요. 서비스가 나왔어요. 맛있겠다. 수제 감자전인데 이 명란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다. 제가 먹어본 감자전 중에 제일 두껍고 제일 부드러워요. 막 쫄깃쫄깃한 것만 생각했는데 얘는 안에 되게 부드럽고 감자 무스 같은 느낌? 바삭한데 안엔 너무 부드럽고 근데 이 명란 소스하고 같이 찍어 먹으니까 새콤달콤하고 이 감자의 담백한 맛이랑 섞이니까 훨씬 나아요. 너무 배부른데?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배불러서 이제 못 먹겠어요. 최대한 많이 먹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지금 밥 먹고 나왔고요. 원래 이때 이후로는 일정을 하나도 안 정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숙소까지 걸어서 23분 정도 걸리고요. 아직 저는 조금 쌀쌀한데 옷 얇게 입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살짝 추워요. 실내에 있다가 나와서 그런지. 밤에는 이런 느낌. 지금 위에 달도 떴어요. 보름달. 구름에 가려지긴 했지만. 여기에다가 작은 쪽지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두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숙소로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자쿠지에다 물을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물 받는 게 오래 걸려서 그냥 샤워하고 자쿠지 하려고 합니다. 이거 불멍을 아까 진짜 한 5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사장님도 왜 안 되는지 모르시겠다고. 제가 너무 늦게 집에 와가지고 이미 퇴근을 하셨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늘 비가 아까 잠깐 소나기가 와서 그런지 얘네가 습기를 먹었나 비 맞을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습기를 많이 먹었나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 불은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진짜 많이 풀리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잠옷만 입고 나왔는데도 하나도 안 춥고 되게 그냥 선선하니 좋네요.
왜 안 되지? 진짜 마지막 도전. 아이씨. 빠른 포기. 지금 실내 조명등은 저기 화장대 앞에 하고 침실 이쪽만 켜둔 상태고 나머지 불은 다 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자쿠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촛불을 켤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아무래도 안 돼요. 이럴 수가. 띠로이. 어디 거지?